안녕하십니까. 월요일의 남자 최태규 전문가입니다. 오늘 시장 하락해가지고 코 빠져 계셔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항상 오르면 또 내리는 게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 하락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서 시장을 좀 대응해 나갈까 우리가 한번 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미증시 3대 지수가 제법 하락했죠. 제법 하락했는데 일단 뭐 하락의 이유 블라드 여는 총재가 2022년도 말쯤에 금리 인상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얘기가 나오면서 미증시가 좀 하락을 했는데 단순히 그것 때문에 이 미증시가 하락했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뭐 S&P 500하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추세 때 완벽하게 잘 지지하고 있고요. 일단 다우만 추세 때 깨고 좀 내려가는 모양새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그러한 흐름은 최근에 미 10년물 국채 그러한 흐름에 의해서 다우가 좀 상대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나스닥은 좀 더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S&P는 중립적인 위치에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미증시 같은 경우도 금요일 날 우리로 말하면 내마녀의 날 쿼드러플 위칭데이 그거로 인해 가지고 좀 변동성을 보여줬다. 오히려 저는 그쪽에다가 포커싱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결국 그렇게 좀 내마녀의 날에 의해서 좀 하시장이 좀 하락하고 거기에 이제 블라드 총재의 이야기를 덧붙이면서 시장 하락을 거기다 이제 빌붙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시장 하락했는데 하락 요인 분명히 우리가 말하는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이게 중심에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지금 물가 상승에 대해서 연준은 일시적이다라고 하는데 그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 결국 공급난이다 이거죠. 무슨 공급난? 결국 이 광범위한 백신을 공급하고 보급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찌 보면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수요와 공급이 좀 불일치하면서 거기에서 쇼티지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물가가 좀 올라간 부분이 있는 거지 이게 지속적으로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연준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고 일단 시장은 그러길 바라고 있어요. 그러길 바라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시장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물가 상승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체크해야 될 부분은 이러한 상승이 과연 연말까지 갔는데도 이어지느냐? 연말 갔더니 진짜 물가 상승이 둔화되고 하락해. 그럼 주식시장은 금리 인상 시그널은 좀 더 늦춰질 가능성이 있고요. 연말 됐는데 물가가 안 잡혀. 계속해서 하이 인플레이션으로 가게 되면은 2022년도가 아니라 오히려 내년에 가가지고 테이퍼링 금리 인상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게 되면 시장은 크게 데미지를 입고 급락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9월, 10월 달 됐을 때 그때 좀 민감하게 봐야 돼요. CPI, PPI 이런 것들 지표 결국 물가 상승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면 그때는 비중을 진짜 제대로 줄이고 압축해야 되고 현금이 오히려 최고의 종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때문에 지금 이 시장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안전자산 하면 뭐예요? 금, 아니면 채권, 10년물 국채. 그다음에 위험자산 하면 주식인데 그러면 주식시장이 하락했으니까 그러면 금값이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금값이 지금 4거래일째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금 차트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월봉입니다. 월봉. 2011년도 차화정 때 엄청나게 금도 크게 올라가 놓고 이중천장 만들고 완전히 하락했습니다. 최근에 다시 한번 금값 쭉 올라가고 어찌 보면 지금 요 월봉이 긴 장대 음봉이 나왔죠.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왜냐하면 이때 이중천장 두 번째 자리의 고점 여기서 맞고 떨어져 가지고 왔는데 지금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얘가 이 자리를 버텨주지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번 더 다시 이러한 하락이 깊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버벅대면서 요 가격대를 지켜주게 되면 그냥 당분간 이 박스 흐름이 이어지는 거고 이거 깨게 되면 추세적으로 금값이 계속해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금 같은 경우 좀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러한 부분에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주말에 나왔던 게 그 10년물 국채하고 2년물 국채하고 이게 조금 변동을 줬어요. 10년물 국채는 계속 하락하고 2년물 국채는 강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10년물 국채는 떨어졌을 때 그 이유를 우리는 어느 쪽에서 봐야 되느냐? 일단 10년물 국채가 하락한다는 건 경제 성장에 있어서 의구심이 생기면서 경제 성장이 좀 둔화되는 거 아니야? 이쪽으로 배팅이 들어오면서 10년물 국채가 하락 쪽으로 방향 잡은 거고요. 그다음에 2년물 국채가 상승한다는 건 또 한편으로는 뭘 의미하냐? 금리 인상이 가까워져 오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일단은 주말에 이들의 포지션은 그렇게 잡혀져 있는데 뭐 한 번 나왔다고 이렇게 우리가 또 호들갑 떨 필요는 없고요. 추세적으로 좀 이어지냐. 결국 2년물 국채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 시장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자꾸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가까워지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조금 해석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하방 요인으로는 이제 우리 코로나체 확산, 지금 변이 쪽으로 해가지고 좀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400만 명이 사망자가 돌파할 정도로 일단은 좀 뭐랄까 우리는 좀 코로나에 대해서 조금은 좀 마음을 놓고 내려놓는 분위기인데 글로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이 재확산에 따른 변이 이거에 의한 좀 뭐랄까 불확실성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뭐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이 백신이 워낙 많은 종류의 백신들이 나오고 변이도 뭐 잡는다 안 잡는다 뭐 뉴스는 뭐 이리 자꾸 갈팡질팡하지만 코로나가 이전처럼 크게 시장에 데미지를 줄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뭐 오늘 뭐 시젠, 수젠텍 이런 종목들이 좀 강하게는 올라갔지만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락 요인은 크게 우리가 요거 말고는 특별한 건 없어요. 뭐 고점이니까 일정 부분 되돌림 나온다. 뭐 그 정도로 우리가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시장에 남아있는 상승 요인이 뭐가 있을까?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텐데 일단 미국 부양책에 대해서 아직도 계속적으로 남아 있어요.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 부양책은 또 한번 나올 거라고 보고요. 그에 따른 연준의 지금 스탠스는 저금리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렇다고 하면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은 있어요. 이전처럼 유동성이 시장을 좌지우지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이 가정적인 요소들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조금 방금 전 뉴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기준금리 14개월째 동결을 시켰습니다. 결국 중국 같은 경우도 물가가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금리를 동결한 이유는 결국 여기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지금 기업들의 경제가 좀 활력을 찾고 있는 여기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원자재 쪽으로 그냥 데미지를 주고 금리 동결을 유지시켰다고 봐요. 중국에서 최근에 그 원자재 같은 경우 가격 하락을 위해서 비축되어 있는 거 물량 시장에 풀겠다. 원자재 가격 상승 더 냅두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원자재 시장이 하락하는 모양새가 나타났죠. 결국 중국 입장에서도 중국에서 금리를 건드리는 기업들이 막 흔들리게 되거든요. 걔네들 기업들은 부실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걔네들 채권, 미국처럼 막 10년물, 20년물 회사채가 나오는 게 아니라 걔네는 3개월, 6개월 이렇게 단기채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게 된 기업들의 유동성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금리를 동결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의 일정 부분 긍정적인 요인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의 하락에 저는 반등 트리거로 우리 시간이 아닌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하고 모레 그리고 미국은 오늘하고 내일 뭐가 있냐면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매년 얘네는 7월 달에 연말에 블랙 프라이데이 있죠. 여름 비수기거든. 이때 뭔가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아마존 프라임데이라는 것을 해요. 작년에는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10월 달에 했는데 올해는 한 달 땡겨 가지고 6월 21일, 22일 이때 대규모로 할인 행사를 하는데 이 할인 행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막 보복 소비를 비롯해 지금 나라에서 미국 사람들 놀아도 돈 주잖아요. 거의 우리 돈으로 한 4, 500만 원씩 주기 때문에
돈이 넘쳐나기 때문에 이 기회에 아마 그 아마존 데이 때 엄청나게 소비가 늘어나고 이러한 뉴스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단 IT를 비롯한 이 가전제품도 뭐 자동차도 많이 팔린다라는 뉴스가 나오면 주식시장이 트리거가 되면서 올라갈 요인이 될까요? 안 될까요? 분명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시장의 변곡점이 뭐 수요일 이후부터 좀 상승 쪽으로 또 방향 잡고 갈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 일정 부분 하락했지만 내일도 하락해 그럼 수요일 정도 되면 제가 봤을 때 저점일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수급 측면에 있어서 일정 부분 기관 외국인들이 많이 던졌습니다. 왜 던졌을까라고 했을 때 오늘 보니까 기관이 1조 그다음에 외국인이 9천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결국 지금 6월 달 같은 경우는 상반기예요. 그리고 2, 4분기 마감하는 기간이고 이제 오늘 빼고 7거래일이 남았는데 이 7거래일 동안 기관 외국인 입장에서는 아마 오늘 일정 부분 자기들 입장에서 손절할 거 손절치고 또 수익 많이 난 거 수익 극대화하고 일단 좀 비워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남은 7일 동안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어떤 종목 쪽으로 매수가 들어갈지 그게 포커싱이 될 것 같고 시장은 제가 봤을 때 이번 조정은 단기 조정 이후 상승 쪽으로 방향 잡고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상승이 이어지게 되면 제가 봤을 땐 7월 초까지는 이어지고요. 조금 더 길게 나타나면 중순까지 이어지고 7월 중순 이후부터 8월 달까지는 일정 부분 현금화하면서 단기 조정에 대해서 준비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 분명히 이제 테이퍼링에 대해서 연준에서 한 번은 정확하게 꼬집어서 이야기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단기 조정이 조금 세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항상 제가 저때도 차트 보면서 얘기했듯이 이 테이퍼링 자체가 하락을 위한 계속적인 시그널이 아니다라 그랬어요. 단기적인 조정 이후 오히려 상승 쪽으로 방향 잡고 갔다는 게 과거에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배워왔던 거기 때문에 7월, 8월에 만약에 조정이 나오게 되면 그것은 오히려 정확하게 다시 한번 좋은 종목들을 매수할 기회를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고 있는 시장의 패턴은 지금 상승했다가 지금 조정이지만 이건 내가 봤을 때 조금 더 올라갔다가 7월, 8월 되면 한번 조정이 나올 거예요. 이 조정은 오히려 매수 기회를 보고 다시 한번 상승 쪽으로 간 다음에 쌍봉 만들고 하락. 그러면 이번에 상승이 내가 봤을 때는 요번에 이제 고점 6월 말이나 7월 초에 고점 나오면 조정 이후 상승 나왔을 때 이 두 번째 상승이 아까 우리 금에서 봤듯이 이중천장 만들고 하락 쪽으로 갈 것인가. 그러면 여기에서 이 고점을 치고 가게 되면 제가 봤을 때 한 번 더 상승 나오면서 오히려 헤드 앤 숄더 쪽으로 방향 잡고 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차후 문제고 일단 요번에 고점 만들고 조정 나올 가능성에 대한 대비도 일정 부분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야간 선물 뭐 0.3% 상승하면서 분위기 좋게 만들면 오늘 우리 시장 하락 전혀 어찌 보면 다 무시하고 내일 또 갭 떠서 갈 가능성도 있다 없다? 있다. 왜? 오늘 시장은 일정 부분 그냥 최근에 올라간 거에 대한 하락 정도로 보시면 돼요. 우리 업종 차트 한번 지난주 거 한번 보면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 봐봐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쫙 올라가고 일단 조정 한 4일 줬지만 아주 예쁘게 60일 지켜주고 또 올라가고 이번엔 너무 강하게 올라갔으니까 얘가 조정 나오면 솔직히 여기 11일 평선까지 내려와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전혀 없어요. 추세상. 왜? 예쁘게 조정 주고 가야죠. 뭐든지 시장이든 종목이든 조정이 나와야 올라가는 거지 그냥 뻣뻣하게 계속 올라가게 되면 얼마 못 가요. 운동선수도 꾸몄다 뛰어야지 높이 올라가죠. 이 뻣뻣한 상태에서 뛰어봐야 뭐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승 N자형으로 올라가기 위한 조정인데 바로 내일 그냥 반등 나와버리면 다시 고점 나오면서 제가 보고 있는 신고가 1032 이거는 6월 달이나 7월 초에는 한번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 제가 시장에 대한 조정은 무엇 때부터 보라 그랬죠? 지금 거래소 같은 경우는 신고가 나왔죠? 신고가 나왔고 코스닥 같은 경우가 1032 이거 돌파하게 되면 결국 양시장 같은 경우 다시 역사적인 신고가를 쳤기 때문에 어때요? 목표의식이 살짝 사그라들면서 단기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 플러스 연준의
테이퍼링 시그널, 이러한 것들을 대비해 가지고 시장의 고점에 대한 준비는 그때부터 해도 늦지 않아요. 지금은 오히려 타이밍 보면서 매수해야 될 종목 비중 확대 기간으로 조정시 보는 게 맞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종목 한번 볼 텐데, 지난주에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뭐 2차전지, 5G 이들의 기술적 반등 논하고 추가적으로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현대차, 기아차 차트 보면서 두 개 종목 이야기했어요. 거기서 그들의 매매 포인트, 그 다음에 한 종목 같은 경우는 아예 제가 추천주로서 말씀드렸는데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천주인 현대오토에버 이 종목 차트 흐름 한번 볼까요? 이 음봉날 제가 명인들의 복귀 한 날이죠. 그 다음 날부터 어때요? 화, 수, 목, 금 그냥 쭉쭉쭉쭉 올라가 버렸습니다. 얘가 왜 이렇게 올라갔을까? 결국 현대오토에버가 하는 일이 무언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차트의 위치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잘 봐봐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바닥권에서 얘가 딱 올라가면 이게 하나의 장대 양봉으로 봤는데 얘 같은 경우 장대 양봉 4일 동안 치면서 만들어 놓고 거의 2주 동안을 3분의 2 바닥 여기서 빡빡빡 끼었어요. 성질 나는 거죠. 성질 나지만 어쩌겠어요? 세력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건데 그럼 얘도 또 이렇게 또 딱 장대 양봉 만들고 60일 딱 걸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번에는 거의 뭐 시초가까지 다 내려와 버렸어요. 결국 이런 종목에 빵 치고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계속 간다라는 거지. 이러한 과정을 한 달 겪었으면 결국 단기적으로 본 사람들은 다 나가버려요. 들어와서 못 해먹겠네. 이놈의 종목. 현대차 관련돼 가지고 뭔가 미래 플랫폼의 중심인 현대오토에버인데 뭐야 이게 잡주도 아니고 막 이제 이렇게 열을 내는 거예요. 열 낼 게 아니라 이 종목이 가기 위해서 이러한 모양을 하기 때문에 아이고 참 수고하네 세력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딱 어때요? 딱 나오잖아.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했죠. 스타캐스틱 같은 경우 얘가 여기서 매수 사인 나오고 또 여기서 매수 사인 나왔어요. 그 다음에 우리 MACD 같은 경우도 여기서부터 추세가 살아나면서 가잖아요. 이런 종목을 우리가 사야 된다 안 사야 된다? 사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월요일 날 이 자리에서 음봉은 오히려 매수기에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지금 오늘도 요거 위아래 흔들면서 10제0 음봉이지만 결국 추가적으로 더 갈까요 안 갈까요? 더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종목.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말한 대로 완벽하게 주가 흐름이 형성됐습니다. 이 보시면은 이날 화요일이죠. 13%까지 올라갔는데 이 종목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 뭐라 그랬죠? 얘가 60일 이평선 갭 떠서 가게 되면 아마 크게 상승하는데 윗꼬리가 달릴 거다. 왜? 아직 정확하게 정배열이 아닌 종목들은 세게 올라가면 음봉이 나온다 그랬어요. 음봉이래. 윗꼬리가 달린다 그랬어요. 결국 윗꼬리 달리고 60일 이평선 딱 지지해 주니까 이틀간 버벅대고 다시 한번 쏴주고 또 결국 이러한 모양새 연출된다는 건 얘 같은 경우도 요 고점은 일단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치고 갈까요 안 갈까요? 치고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세게 올라갈 때 이게 윗꼬리가 달릴까 안 달릴까는 결국 얘가 이렇게 이제 60이라고 10이라고 골드가 나면 얘는 이제 정배열로 들어가는 자리예요. 그럼 이러한 자리에서 장대 쏘게 되면은 어지간해 가지고는 윗꼬리가 그렇게 많이 안 달려요. 물론 달리는 놈도 있죠. 모든 종목이 100% 되는 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확률상 결국 정배열 만든 자리와 안 만든 자리에 있을 때 이쪽 자리에서는 윗꼬리가 많이 달리더라. 그리고 정배열 만든 자리에서는 윗꼬리가 그래도 덜 달리더라. 이런 식으로 보면서 우리가 그 매도할 때 타이밍을 잡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뭐 자동차 부품주 모든 종목이 다 갈 수는 없지만 그림을 예쁘게 만든 종목들은 어떻다?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도 일단은 아직 정배열로 가기에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버벅대는 시간이 조금은 소요될 거예요. 윗꼬리 달고 그러는 거 보면 어떨 때는 얘가 한번 쾅 치고 또 내려올 수가 있어. 그럴 때 아유 이 왼수 같은 종목 왜 또 치고 내려가?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오히려 나로 하여금 네가 조금 비중을 더 실으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또 비중 실으라 했다고 30% 40% 실으면 돼요? 안 돼. 어떤 종목이든지 내가 봤을 땐 15% 이상 실는 거나 결국 내 욕심이 들어가요. 내 욕심이 들어가서 비중이 많아버리면은 이 종목의 노예가 돼버려요. 이 종목이 잘 되면 기분이 좋지만 이 종목이 막 하락할 때는 어떻게 돼요? 미치는 거지. 야, 이 종목 뭐야 망하는 거 아니야. 뭐 이부터 해가지고 별의 생각이 다 들어요. 왜? 내 재산의 큰 비중이 여기다 확 담아버리면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매매를 할 때는 비중 조절 잘하면서 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추천했던 종목 그래도 멋지게 성공하는 모습 오래간만에 추천해 드렸는데 나와서 좀 다행인 것 같고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갖고 있는 우리 카카오 한번 볼까요? 카카오 엄청나게 핫합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목표가 20만 원까지 던지면서 난리가 아니에요. 저는 일단 카카오 갖고 계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지만 일단은 오늘 고점 만들어 놓고 기관 외국인들 프로그램이 세게 나오는 것 봐서는 얘가 단기 고점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때든 이 종목마다 작품을 만들어 놓고 큰 손들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우리 과거 같은 경우도 보시면 신라젠 같은 경우도 얼마나 시장에서 막 박수치고 그랬나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할렉 스미스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좋은 얘기 많이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자,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이 제약바이오 종목 아니고 근데 카카오의 단점이 뭔지 아세요? 너무 많아. 너무 많은 계열사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IMF 때 우리 대기업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문어발식으로 기업을 확장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기업을 갖고 있으면 내가 우리 공장을 증설하는데 아유 돈이 아까워. 그래 건설도 내가 하자. 막 자꾸 뭐야 이 포장비 그래 포장도 내가 하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금리가 올라가고 문제가 생기니까 한 군데에서 빵꾸가 팍 나버리면 도미노식으로 깨져버리는 거예요. 자, 카카오 물론 플랫폼 하나 가지고 많은 사업을 확장한다는 건 분명히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고요. 이 기업 역시 지금 이렇게 막 끌어올리는 건 어찌 보면 보이지 않는 세력에 의한 농간이 아닌가라는 부분도 우리가 의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과연 카카오의 미래에 대해서 나도 알 수는 없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단기 고점 시그널은 오늘 좀 나오지 않았나 좀 보여지고요. 큰 그림에서 봤을 때 향후 이 카카오가 이렇게 너무 많은 기업을 거느리고 있는 이 자체 과연 잘 이끌어갈 수 있는지 결국 몇몇 개에서 빵꾸 나고 그것들이 전체적으로 이미지 훼손시키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 팡에서 조금 엇갈리는 모양새가 나타나는데 일단 애플 그다음에 넷플릭스 이런 애들은 올해 들어가지고 좀 실적이 뭐랄까 그 주가 흐름이 안 좋고 그다음에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애들은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도 일정 부분 추가적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지금 미국에서 독과점 관련돼 가지고 마녀를 하나 딱 갖다 놨기 때문에 이 독과점 관련된 기업들 향후 문제가 될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만약에 페이스북이나 구글 이런 것들이 데미지 입으면 카카오도 역시 같이 이 친척볼 되잖아요. 어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이야기한 거고요. 여튼 갖고 계셔가지고 수익 내신 분들 좋지만 뭐든지 모두가 박수치고 모두가 한쪽으로 막 호응할 때는 뭔가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한 차원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자, 일단 우리 또 하나 보자면 이제 쌀트리온 같은 경우도 자, 일단 좀 차트를 조금만 크게 할까요?
자, 우리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지금 좋은 뉴스 계속 나오는데 좀 자리 위치가 이 60선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자, 올라가놓고 버벅댔죠. 예, 분명히 또 올라가놓고 버벅댑니다. 버벅대놓고 아까 우리 그 현대 오토 에버처럼 얘가 꽝 61일평선 치고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추세가 살아나면서 위로 가게 돼 있어요. 그 과정이 아마 일주일, 2주일 안에 얘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봐요. 이거 못 치고 가게 되면 다시 횡보하면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셀트리온은. 반면에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보다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최근에 오히려 좀 버벅대면서 자리 위치는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이 삼바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이 보통 이 주가들이 61평선 여긴 터치하고 팍 치고 간데 나름대로 지켜주면서 올라갔다라는 건 오히려 다시 한번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가고요. 가면 버벅댔다가 올라갈지 말지 그거는 또 그때 흐름 봐야 되는데 차트 흐름으로 조금 더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삼바고 셀트리온은 조금 조정 자리에 들어왔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 셀트리온이 오히려 내일도 한 번 더 캉 치고 가게 되면 62평선 치고 가면서 더 좋은 모습 나타내 주겠지만 만약에 내일 치지 못하면 조정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또 시간 다 됐습니다. 제가 맨날 이 방송 이후 6시에 공개 방송하죠. 남은 6월, 그 다음에 7월 달까지 어떤 식으로 수익을 극대화해야 될지 그러한 방향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6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